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장애인 정책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정책 리포트에서는 장애 인구 내 고령화율이 심각한 가운데 고령 장애인 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여러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65세 이전에 활동 지원 급여를 받지 않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 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장기 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정책 리포트에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고령 장애인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정책 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희귀질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고액의 치료비용 지출로 인해 개인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국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자체와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불명확한 재원 분담을 재정립하는 등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안이 통과될 경우 희귀 질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초과해 부담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 공단이 부담하게 되며 재원 부담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발달장애인 스포츠 전문지도 교육생과 2023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전문 지도자 양성 연수를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연수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 가운데 상반기에는 스포츠 심리학 등과 같은 기본 이론 과목과 스포츠 안전관리 등의 공통과목 교육과정 연수가 진행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습 위주의 현장 프로그램으로 중증 발달장애인 운동 프로그램과 통합 스포츠 프로그램 등의 영역으로 실시됐습니다. 한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문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장애문화교류협회 소속 펠리체 예술단이 미국 뉴욕에 있는 카네기홀에서 연주회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 예술가들이 연주를 해보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 뉴욕 카네기홀. 예술단은 앙상블과 솔리스트 연주를 선보인 가운데 전문 예술가로서 가능성을 관객들에게 줌으로써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미국 공연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연주회로 서부 샌프란시스코부터 동부 뉴욕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의 연주였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을 대표하는 장애인 선수들이 전라남도에 모였습니다.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화려한 막을 올리며 선수들의 열정과 환호가 가득한 6일의 시간이 펼쳐졌는데요. 31개 종목에 9,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도민과 모든 장애인 체육인이 함께하는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장애인 선수들이 펼치는 도전과 열정의 무대. 지난 6일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이 모두의 기대 속에서 열렸습니다. 14년 만에 전라남도로 돌아온 이번 전국 장애인체전은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6일간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단들의 열띤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대회 기간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돼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목포종합경기장에서는 스포츠 체험형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인 드림 패럴림픽이 열렸습니다. 대회를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휠체어 배드민턴과 보치아, 숏다운 등 다양한 장애인 스포츠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시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선수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였습니다. 대회 주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을 비롯해
각 지역 대표단 숙소에 이동식 경사로가 배치되며 편의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모두와 함께 즐기는 축제. 이번 대회는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직후 열린 자리인 만큼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은 이번 대회가 항저우 대회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열정이 이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통해 성장한 우리 200여 명의 선수들이 금메달 30개를 포함한 10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4위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이 더 많이 발굴되어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의 미래의 주역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한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며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는 문화적 기본권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 누구나 스포츠 권리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항저우 대회의 열기를 이어받은 전국장애인체전. 이번 대회가 항저우를 넘어 장애인 체육의 새로운 주역을 발굴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라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방울이 들어있는 공을 슬라이딩에 수비하고 상대편 골대에 넣어 점수를 얻는 경기 골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인데요.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에는 골볼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선수들. 하지만 공을 향해 몸을 던지고 상대 골대에 과감하게 슛을 하며 골대에 집어넣습니다. 대한민국 골볼 대표팀으로 구성된 서울시 여자골볼 선수단이 그 주인공입니다. 패럴림픽 정식 종목이기도 한 골볼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입니다. 시각장애인 선수 3명이 한 팀이 돼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방울이 들어있는 공을 슬라이딩해서 수비하고 상대 골대에 넣는 경기로 기존 스포츠에서는 보지 못한 다양한 장면들을 연출합니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에 출전한 서울시 여자골볼 선수단은 우리 대표팀의 주축 멤버가 다수 포함돼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공격수가 그 픽스 포지션이 아니라 올 포지션을 좀 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른 포지션, 올 포지션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유소년 선수도 있는데 이런 그 선수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게 그런 좀 어떤 분배를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 수 있지만 서로를 보완해서 갈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지금 포인트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여자 골볼 선수단은 28년 만에 패럴림픽 출전권을 따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6년 애틀란타 대회 이후 오랜 기간 패럴림픽 무대에 초대받지 못하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우리 선수단은 16년 만에 골볼 세계선수권 출전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고 기세를 이어가 포르투갈 마토지누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준우승에 올라 패럴림픽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골볼 선수단 주장인 김희진 선수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을 함께 독려하고 팀워크를 강조하며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동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희가 또 여자 골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의 강국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패럴림픽 수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맞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한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동메달도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무대에서 다시 돌아온 자리. 후배들은 그 모습들을 보며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천천히 싸우면서 뛰어넘어야죠, 나중에는. 전국체전을 언니들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서 언니 선배들한테 배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순히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언젠가 함께 큰 무대에 서는 순간도 꿈꿔봅니다. 이 친구들 선수들이 같이 함께 해가지고요. 앞으로 패럴림픽이 28년 만에 다시 온 기회지만 그게 그 텀이 짧아지게 해서 계속 큰 대회를 진출하는 게 좀 장기 목표로 봤을 때 저희 목표입니다. 서울 마이 서울 화이팅!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장애인 유도의 미래,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동훈 선수인데요. 지난해 첫 출전한 세계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유도월드 그랑프리에서 3위를 달성하며 국제대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박성용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상대의 옷깃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 매트 위에 과감하게 맺히는 몸놀림, 한판승의 매력으로 모두를 사로잡는 종목, 바로 유도입니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에 출전한 많은 선수들 중 새로운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유도의 미래, 김동훈 선수입니다. 저는 예금보험공사 유도팀의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장애인 유도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김동훈 선수입니다. 김동훈 선수는 지난 2021년 장애인 유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첫 출전한 세계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유도 월드 그랑프리에서 3위를 달성하며 국제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잘 모르겠고 좀 긴장도 많이 한 상태여서 너무 기뻤어요. 처음에는 근데 너무 기뻤고 그다음에 그래도 운동을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도 그 결과를 좀 보답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그래도 많이 좋았습니다. 김동훈 선수와 유도의 만남은 우연한 기회로 시작됐습니다. 원래부터 유도에 관심이 많았던 김동훈 선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시각 유도를 알게 되며 선수로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학교에도 딱히 그런 흥미가 없어서 이제 집에서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유도라는 종목이 장애인 쪽에도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보다가 뉴스 같은 걸 보고 알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전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김동훈 선수.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를 통해 그의 꿈은 더 커져갔습니다. 네, 패럴림픽 출전을 목표로 해서 메달을 한번 따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위해 좀 목표를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1등, 2등을 못 해봐서 그래도 1, 2등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가기 전까지 출전권을 따기 전까지 1, 2등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장애인 유도의 바람. 더 큰 무대로 향하는 그에게 작은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유도에 대한 모두의 관심입니다. 아무래도 그 비장애인 유도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시각 유도라는 것도 있고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 하는 유도도 따로 또 있거든요. 근데 지금보다는 더 그래도 장애인 유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지병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 이 생활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일상의 시스템들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당연한 변화, 이에 관한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하게 된 장애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또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서기부터 장애인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운전하는 환경부터 이제 대중교통 타는 거 건물 오르내릴 때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가는 것부터 늘 걱정되는 게 건널 때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신호 속도 그 시간 안에 내가 건널 수 있을까 이거부터 항상 걱정이 돼. 건너편의 시간은 이제 일처일처 지나가는데 내 몸은 그보다 더 느린데 내 시간 안에 지나갈 수 있는지 늘 가늠해보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배려했으면 좋겠나 그런 바람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장애인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권 쟁취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최유라 기자입니다. 노동자의 노동권을 갉아먹는 기초생활보장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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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문 앞을 가득 메운 장애인 당사자들. 장애인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달라며 노동권 쟁취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연대 출범식 현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연대는 지난 9월 장애인 단체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연대는 본격적인 노동권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열고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타파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연대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노동권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하겠습니다. 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연대에서는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전국순회 간담회, 공청회와 정기집회 등의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탈락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소득 산입을 유예해주는 등 사회보장제도와 고용제도가 연계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연대가 지금은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전 이야기처럼 200만 명이 전부 다가 이 법을 개정하는데 동의할 거고 저희들은 서명하리라 생각하라고. 빈곤층으로 묶여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당사자의 현실을 타파하고 진정한 노동자로 거듭나기 위해 장애인 노동권을 쟁취하려는 움직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연대의 출범으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 중증, 발달장애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실태부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장애인 고용 정책을 살펴보는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최유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5회 장애인 고용 패널 학술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실시하는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 등 4종의 장애인 고용통계 조사에서 구축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의 현안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장애인 고용 서비스 고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장애인 고용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취업 욕구를 살펴보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 정책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청년 장애인이 찬란한 청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훌륭한 제안들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청년정책연구실장은 법정 의무 교육을 받고도 진학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니트 청년 장애인의 비중이 35.4%로 전체 청년의 2배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맞춤형 고용 서비스와 청년 지원 사업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대학원생과 청년 연구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 논문 경진대회 시상과 최우수 논문 발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취업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소외돼 있는 청년 장애인의 현실. 이들의 고용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 기업 37개를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 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부터 7월 공모한 53개 기업에 대해 서류 검사와 현장 실사, 지정 심사를 거쳐 37개 기업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예비 사회적 기업들의 지위는 3년간 유지되고 해당 기간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 개발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사찰 성광사에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희망 나눔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황병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선광사가 주관하는 장학기금 전달식이 지난 1일 부산 선광사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부산 대덕여자고등학교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부산 선광사 성문 스님으로부터 장학기금이 전달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 지난 4월 시작되었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98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목표 관람객을 훨씬 웃도는 정원 신화를 이뤘는데요. 김정영 기자가 전합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의 대장정을 성대한 폐막식과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박람회는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지난달 7일 달성했고 15일 만에 900만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가을에도 큰 인기를 끌어 마지막 날 기준 1,00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다녀가며 정원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면서 역대급 신기원을 이룩하는 세계적인 박람회로 이렇게 거듭 태어난 것을 우리 순천 시민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저도 자랑스럽고 우리 전라남 도민들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폐막식은 박람회장과 도심을 연결하며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오천 그린 광장에서 새로운 시작 더 높게를 주제로 열려 관람객의 뜨거운 박수 속에 폐회사와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214일 980만 명 관람객, 350억 원 수익, 이 자랑스러운 숫자들을 역사에 남기고 다시 0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손엔 여전히 지도 한 장 없지만 순천이 가면 그곳이 길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폐막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더 높고 더 새로운 순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그간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박람회 전체 구역을 무료로 개방해 마지막까지 정원의 아름다움을 나눴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참가를 위해 우리 선수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왔을까요? 이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과 해내고 말겠다는 땀방울을 모아 열띤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아직 국민 모두의 관심은 부족해 보입니다. 내년엔 파리에서 하계 패럴림픽이 열리죠.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두가 하나 되는 스포츠 축제. 선수들의 값진 노력과 승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장애인 체육에 더욱더 응원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